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작가님. 네. 그렇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대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네. 좀 가볍고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가장 재밌는 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랑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궁금한데 등장하는 인물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낸 작가들 중에서 네. 혹시 조금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문인이 있나요? 일제강점기.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상 작가 얘기가 한번 들려가지고 네. 또 그 작품도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어떤 작품을? 날개 한번 다뤘습니다. 오. 그게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읽었던 날개랑 네. 성인이 돼서 읽었던 날개랑 또 다르게 완전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이상하게? 장면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마 주인공이 이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상이 그 예능 보셨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지금 봐도 조금 유니크하고 멋있게 잘생겼어요. 생겼잖아요. 되게 힙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 해도 이상하지 손색이 않을. 없고. 예.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그 당시였으면 더욱더 유니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자 관계 역시 굉장히 복잡했고 과학 네. 관계가 복잡했어요. 예, 역시나 이렇게 좀 괜찮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했는데 그랬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상과 그리고 정인택, 박태원. 혹시 박태원은 들어보셨나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상 작가님을 다루면서 네. 박태원 작가에 대한 것도 좀 다뤄서 이분도 있구나 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정인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작품도 얼마 없고 좀 뚜렷한 작품도 남기지 않았고 약간 친일 작가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박태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예대 재학 시절에 네. 그 소설 시간에 배웠던 그 텍스트가 박태원 작가의 소설, 장편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 제목이에요. 네네. 책 한 권 분량인데 소설가 구보 씨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한 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루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완전 수면제 거의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썼던 박태원 작가, 정인택 작가, 이상 작가 그 세 명이 한 여자를 놓고 갈등을 하는데 예,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이상 작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하면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그랬는데 작가님께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상 작가에 대해서. 이상 네. 작가 이름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예, 본래 이름은 김혜경으로 1910년에 굉장히 좀 장애가 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머리도 좋고 우수한데 자칫하면은 교육을 못 받을 뻔했다가 네. 이제 큰아버지 집에 잠시 맡겨져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구박도 많이 받고 이제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장애를 가지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집안에 다시 가면서 그래서 이상의 작품을 보면은 환상, 환시, 환각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네. 그 날개를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막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이 좀 지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경성고등공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서울대 공대를 갑니다. 예. 진짜 똑똑했나 봐요. 정말 수재.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예. 똑똑한 데다가 예술적인 기질도 있고 이제 풍우나 기질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의 행동을 범인들은 해석하려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졸업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배움을 많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래서 12명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조선인이었고 11명은 일본인이었고. 그래요? 예, 서울대 공대. 네. 그리고 심지어는 수석 졸업. 와. 그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도 이제 학벌이 좋으니까 탄탄대로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상 작가의 시를 보면 이 건축 무한 육강면체라는 이 난해한 시가 있는데 똑똑한 데다 직업까지 잘 구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렇진 않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회자되지도 못했고 그냥 묻힌 거예요. 그냥 어떤 친일파로 아마 살다 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건축 기사로 이래 특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 때 좀 부지런하고 이제 밝았더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로 아마 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좀 그는 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었고 좀 순수한 구석 그리고 좀 풍우나 기질도 있었고 거기다가 굉장히 게을렀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좀 거기다가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공사 현장 그 감독 일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폐결핵이면은 암 같은 거예요, 진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비관적이고 오늘만 살자, 뭐 인생 뭐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그때 좀 생겨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래서 그때 이제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예. 지금이야 정말 카페 붐이 많이 불고 있고 카페 사장님도 많지만 네. 그때는 이제 다방이라고 하는데 제비 다방이라고 이제 사실은 카페 운영을 이제 수익을 내려면 또 부지런하게 그치. 뭐 커피도 팔고 뭐 청소도 하고 해야 하지만 네. 그는 약간 손님 마인드로 예. 자기가 차려놓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노는 약간 좀 그렇게 해서 항상 신기하다. 거의 폐업을 줄줄이 했던 네. 그때 첫 번째 제비 다방에서 만난 그 여성 네. 그 이제 여급이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금홍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동거도 하고 동업도 하게 됩니다. 그 우리말로 지금 시체말로 하면 이제 알바생과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 잘하다 보니 약간의 이제 지분을 나누면서 이제 동업도 하고 이제 동거까지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이상 작가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금홍 그분 역시 젊었고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도 잘 되지 않았고 거의 폐업 수순을 밟아가고 나중에 금홍과 또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날개 보셨으니까 알 거 네네.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금홍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소설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요? 예. 금홍이 이제 소설을 보면은 날개에서 네. 이제 남자 주인공을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놓고 다른 남자를 불러들이고 네. 그리고 그 받은 화대로 남편에게 이제 용돈을 주고 그리고 얻어맞기까지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실제로 금홍가 있었을 때의 일을 모티브로 그렇구나. 해서 쓴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폐업했지 여자친구 떠났지 다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이제 공사 현장에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이화여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거기 이화여전 신축 건물 증축을 하는데 공사 감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간다고 해놓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네. 게으름이 진짜 엄청 크네요. 늦게 일어나서 네. 첫날부터 지각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죠. 사회생활 그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잘리고 이런 일화를 박태원 작가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네. 그 써놓은 게 있어요. 이래서 참 게으르고 이래서 참 할 수 없었다 다음 일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금홍과 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또 다른 인연을 만났습니까? 네, 일단 제비 다방이 파산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망하고, 예, 파산을 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구겐커님 같으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보겠어요? 일단 내 삶을 다시 좀 올려놔야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또 카페를 하고 싶어 만약에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 뭔가 자기 반성이 있고. 저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른 일을 찾거나 나는 좀 안 맞구나 자영업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부모의 집을 저당 잡아서 카페 그 카페 쓰루라고 또 네. 인수를 받아서 네. 또 카페 를 해요? 또 카페 운영에 이제 나서는 거죠. 거기서 만난 또 새로운 인연, 네. 이제 새로운 여성 권순옥이라고 네. 또 여급이에요. 또 알바생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알바생 킬러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상 작가가 좀 매력도 있었던 것 그렇겠지. 같아요. 네. 아니 엄청 진짜 힙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머리 그쵸. 스타일도 그렇고 그 당시 착장도 그렇고 네. 멋있어요. 멋을 사진만 봐도. 아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러니까요. 좀 돈도 없다고 했는데도 이제 멋을 아는 거예요. 항상 이제 반듯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권순옥과 사귀게 되는데 네. 권순옥 역시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여급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문맹도 많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 여성. 좀 학교도 나오고 글도 읽을 줄 알고 어떤 좀 어려운 뭐 러시아 소설 번역된 이런 것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학 고리키 전집을 모두 독파를 했다는 지성인이네. 그렇죠. 신여성 권순옥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네. 이 권순옥 여성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카페 스루에 놀러 왔던 정인택 작가가 네. 이상의 친구죠.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럼 삼각관계잖아요, 이제. 네. 참 그래가지고 이때 이상 작가가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인택 작가가 차라리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렇게 바람을 피게끔 권순옥을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권순옥도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렇게 다리를 걸친다든지 양다리를 그랬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 정인택 작가가 마음이 여려서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작가가 그런 걸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짊어지고 이제 막 종로거리를 헤매면서 병원을 찾아다닌 거죠. 네.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나고 정인택 작가는 그렇게 1935년에 정인택과 권순옥은 결혼식을 결국에 결혼식을 해요? 네. 아니 나도 사랑한 이 여자 그렇죠. 권순옥 여자의 결혼식을 그러면 이상 작가는 참석을 합니까?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심지어 사회까지. 와,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결혼식에 사회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범인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연을 끊거나 뭐 그러잖아요. 보통은 이제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회까지 가주는 그렇게 1935년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사회까지 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가 사랑한 여자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사회를 보는 이상 작가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텔리 여성 권순옥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상의 친구와 또 사랑에 빠진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이 대본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맞군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은 우리가 또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막 이렇게 입을 대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이 과정을 보고 그리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데? 네, 일단 그 박태원 작가와 친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상이 얼마나 친했냐면 그 이상 작가는 그림도 좀 잘 그렸어요. 글도 잘 썼지만 그래서 이 박태원 작가가 소설을 내면은 하융이라는 필명으로 이상 작가가 그림까지 이제 사파까지 그려서 줄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이 친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구인회라는 문학 서클 이름이에요. 9명의 문학 이제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구인회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소설도 쓰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정인택도 있었고 거기에. 네.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네. 1950년에.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이야기를 일단 조금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불행하고 애석하게도 이상 작가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37년에 죽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상 작가는 죽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정인택 작가와 박태원 작가예요. 네. 그리고 이 정인택 작가는 이상의 연인과 결혼을 한 상태고, 그렇지.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제 피난을 가고 정인택 작가는 이때 월북을 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이 엇갈려서 남편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권순옥이라는 여인이 두 딸을 데리고 피난길에서 남편을 못 찾고 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박태원 작가도 월북을 하는데 네. 북에서 만난 거예요. 네, 북에서. 그런데 이 박태원 작가 경우에는 그 박태원 작가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념도 신념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작품은 없고 다만 내 추측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박태원 작가에게는 또 다른 친한 친구 이상 외에도 이태준이라는 작가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이태준 작가님. 월북했기 때문에 보통 잘 몰라요. 네. 우리들이. 예. 그런데 이제 이태준 작가님 작품이 달밤이라고 소설이 특히 유명한데 네. 굉장히 작품이 좋아요. 그래서 월북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수능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야 들어서 그런 거지 과거에는 좀 금기시 되었었고 아무튼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그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글 쓰는 거 외에도 뭔가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월북을 한 데 있어서 이태준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박태원 작가가 좀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닌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인택의 부인인 그 사람과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연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박태원 작가도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 박태원 작가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박태원 작가는 1909년에 태어났고 네.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달라요. 좀 반대네요. 예. 약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월급 개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항상 글만 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면은 26에 결혼하면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예. 근데 그때는 노총각 26살에 네. 장가를 가면 소리를 들었던 박태원 네. 작가가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냥 나는 글만 쓰는 게 좋은데 이러고 있는데 집안에서 하도 너를 노총각으로 놔둘 수 없다.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래서 26에 늦장가를 갔던.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상이 워낙 친했으니까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이상이. 그래서 야 네가 늦장가 간다 해서 절대 나를 이제 안 본다 뭐 이렇게 몰라라 하면 안 된다. 면회사절 금지다. 막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기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늦장가를 갔고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북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 첫 부인과는 거의 어떠한 무언가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박태원 작가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머리. 그러니까 백머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백머리, 약간 일자머리? 네, 그러니까 최양락 머리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발 남자가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앞머리까지 이렇게 뱅으로 쳐서 이렇게 단발머리. 뭐 좋게 말하면 고준희 머리고 나쁘게 말하면 최양락 머리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자가.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다.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댄디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스타일리시하고 그런 분이어서 절대 북으로 갈 그런 사람은 아닌데 좀 안타깝다. 라는 말을 했고 그분이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책을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큰아들이 미국에서 그게 한이 됐는지 자기 아버지가 북에 간 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생이라고 일을 일생으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아버지에 대한 회고에 대한 책을 또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상 작가와는 좀 반대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두 명이 이제 어떤 계기로 이 친구의 아내였던 권순옥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렇죠. 이제 북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이제 뭐 이렇게 휴전하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겠어요. 네. 다 부서져 있고 모든 것을 그리고 피나놓은 거니까 일궈진 터전도 없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 권순옥 여사가 두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더욱더 여자 혼자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태원 작가는 큰 딸과 같이 북으로 가요. 그래서 이 박태원 작가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19살 때부터 안경을 써서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눈이 나빠서 나중에 실명까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념, 신념 이런 게 있어서 좀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하지만 박태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필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태원 작가는 이제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순옥 여사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6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남편이 안 온다. 병사한 게 아니겠느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내가 이제 눈이 멀어가니까 이제 말로 입으로 구술 활동을 할 테니까 좀 받아 적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생계를 어떻게 좀 이어나가 보자 같이.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합치게 되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1990년대 북한과 화해 모드 이제 뭐 이산가족 찾기니 뭐 이렇게 만나니 뭐 이런 장이 열려서 이 박태원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진짜 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만나요. 이제 남한으로 와가지고 잠깐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머니죠. 새어머니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자기 어머니가 남한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고초를 겪고 왜냐하면 남편이 북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기쁜 한편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았다. 뭐 그런 회고를 남기기도 했고요. 네,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이면 불륜이 이제 지탄을 받는 뭐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한국 전쟁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쵸.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전쟁이고 네. 진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그 관림길 속에서 그러니까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말 진짜 아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약간 그런 거? 그래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태원의 진짜 부인은 남한에 남았는데 남편이 월북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초가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러니까 이 박태원의 부인이 여맹이라는 단체에 잠깐 몸 담고 있기도 해요. 한국 전쟁 도중에.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이 박태원 작가가 월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정말 잠깐 인민군이 서울을 수복했던 당시에 완전 인민군 세상이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작가 뭐 부르고 뭐 와라 뭐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예술인 문인들 대접을 잘해준다고 하더라. 진보적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제 소문으로만 듣지 이제 정말 믿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 실상을. 그래서 이제 박태원이 뭐 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민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여맹이라는 단체에서 잠깐 활동 좀 해달라라는 권유를 그 박태원의 첫 부인이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잠깐 한 것이 나중에 6일 뒤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서울이 이제 탈환, 우리 이제 남한의 이 세상이 되는 거죠. 네. 6일 만에 또 세상이 또 천지가 개벽하다 보니 그때 그 잠깐 여맹에서 일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부역자. 그때는 인민군의 군복만 빨래해 주어도 거의 처형당할 정도의 이런 몰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거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까지 해요. 그때는 정말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정말 이 박태원의 남한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그런 도와주고 구출해달라 뭐 이런 것 등으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져내서 힘들게 살았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이 박태원의 큰 딸이 같이 아버지랑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작은 딸은 남한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곁에 있었던 거죠. 그 박태원의 작은 딸이 이제 낳은 자식이 봉준호 감독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예술인의 피 외조부가 이제 박태원인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피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엄청난 영화 감독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이 된 것도 예술인이 된 것도 야. 다 그런 게 이렇게 다 이게 피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이태준 작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태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옥이 서울에 남아 있어요. 살았던 터가 성북동에 남아 있어요. 지금에야 이제 성북동이 또 잘 사는 동네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가난한 문인들이 또 모여 살던 곳이거든요. 네. 그 지금 그 후손이 또 거기서 이제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가옥을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한옥 카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좀 유명해요. 수연 삼방이라고 네.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좀 줄 서서 먹는 맛집. 일 정도로 좀 가격대도 있고 뭐 전통차 뭐 팥빙수 여름에는 그렇게 팔아서 그 고택이 그대로 살아나서 약간 이태준 작가를 이런 걸 알고 또 거기 가서 뭘 먹고 이러면은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근처 도서관에서 뭐 북토크 이런 것도 일부러 그 전통 찻집을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이태준 작가를 기리는 차원에서.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또 이상 작가, 박태원 작가, 또 이태준 작가까지 또 그 외손자 봉준호 감독까지 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그 박태준 작가가 박태원 네. 박태원 작가가 마지막에 북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잠깐만 좋아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실명이 된단 네, 말이죠. 네. 그리고 전신불수까지 거의 막 오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이제 구술 작업을 하고 그 여사가 그 권순옥 여사가 이때 권영희로 이름도 바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로 네. 끝까지 집필 활동을 하고 그 사실 북한에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검열, 그다음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주로 그냥 중국 작품 번역,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이런 번역 작업에 주로 몰두를 하고 네. 가장 마지막에 썼던 작품은 갑오 농민 전쟁이라는 제목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이니까 어떤 이제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작품을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 네. 알겠습니다. 이 박태원 작가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